네,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죠. 서울시장 선거가 안개 속입니다. 민주당은 현 박원순 시장을 포함해 3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설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세 분 대변인 모셨습니다. 자, 이 두 분이 먼저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김현 대변인 꼭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좀 넣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2012년이었죠. 벌써 좀 시간이 굉장히 흘렸습니다만 어제 대법원 이제 무죄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김현 대변인께서 당사자였기 때문에 확정 판결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소회를 들어보고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재판이 2014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기소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당시에 NLL 발췌본을 공개하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약식 기소로 500만 원 기소가 됐습니다. 정문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여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 당직자까지 포함해서 국회의원 4명 당시, 그다음에 당직자 해서 5명을 이제 약식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무죄까지 포함한.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재판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 6월부터 어제까지 3년 9개월에 걸쳐서 재판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관련한 그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애초에 제보받았던 90여 명 가까운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공작을 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그 댓글 공작을 했던 거고 최근에는 경찰까지 동원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국정원의 부정한 방식의 그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탄생이 된 것이고 부메랑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됐고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구속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저께 대법원에 무죄 받았을 때의 느낌은 두 전직 대통령 결국 국정원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데 그 사건을 은폐하고 또 왜곡시키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이 잘려나가고 최동욱 검찰총장도 물러나고 했던 그 숱한 일들이 어저께 종지부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국가가 왜곡된 공권력을 활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스란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지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훌훌 털게 되셨네요. 이제 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각 당 내부 사정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고요. 자 그런 와중에 어제 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검찰에 좀 하려고 했는데 제3의 장소에서요. 조사를 또 거부했다고 합니다. 뭐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김윤옥 여사까지는 조사를 거부한다. 뭐 구속기간 연장의 그거는 부분은 이제 검찰 쪽에서 또 추가 조사, 뭐 증거 수집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이경환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김윤옥 여사의 경우에는 지위 자체가 피해자가 아니고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제 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참고인 나중에 피해자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뭐 문제는 이제 MB 구속되어 있는 MB 대통령이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런 이유 때문에 거부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어쨌든 조사가 현재 양쪽 다 거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구속의 계속적인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더 이상 뭐 명백하게 조사를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맞는데 아마 다른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구속 기한은 계속 지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 대변인.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조해야 된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가 최고 지도자를 지낸 분이고요. 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참고인 조사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배려해서 제3의 장소에서 지금 그 조사를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거부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정치 탄압이라는 어떤 그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고 이건 법적인 문제로 다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무슨 진영 논리 또는 뭐 정치 보복 프레임 뭐 이런 걸로
좀 그 대결 구도를 가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본인이 해명하고 예. 또 법률적으로 대응할 부분 있으면 대응을 하고요. 재판에 임해야 되고 저는 이런 절차를 따라줘야 된다. 그게 예.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각당 얘기 좀 할게요. 먼저 세 분이 오늘 마침 잘 나오셨어요. 대변인들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 공당의 대변인은 그 당의 얼굴이고 입이지 않습니까? 또 기자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자유한국당 대변인들이 좀 순환 시대인데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이어서 이번에 홍준관 대변인 세월호 관련 논평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 논평이라는 게요. 그 대변인이 발표할 때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는 대표에게 사전에 예.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입장을 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은 여쭤보고요. 예. 주로 이제 월수금이 이제 최고위원회의가 있고 화목이 이제 원내대책회의,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회의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게 되죠. 그러면은 대략 아침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이 그 사전에 기조를 잡죠. 저희가 전략 기조도 예, 잡고 기조. 메시지가 나오면 그 메시지와 기조에 입각해서 대변인들은 예. 그 논평을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대한 입장 역시도 저희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예, 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뒷받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환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청와대 입장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내용이고 야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지도부의 입장이 먼저 확인되고 나서 이제 예. 저희가 논평을 나간다고 그러면 보면 그 맞습니다. 자구는 대변인이 선택을 해서 네, 직접 그렇죠. 쓰는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변인 단 안에서도 공유하고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을 공유하고 아니면 기본 기조를 같이 이제 쭉 이어가기 때문에 그 그럼 당의 최종- 공식적인 입장으로 최종 봐야죠. 컨펌은 하지 않는 겁니까? 혹시 뭐 대표나 누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뭐 그렇지 작구에 대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메시지의 기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나간 뒤에도 혹시라도 더 뭐 부족하거나 채워될 것이 있다면 예. 뭐 부대변인이 추가 논평을 추가로 낸다거나 하는 아니면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거나 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변인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입장을 내고 나니까 수습한다고 하면서 개인 입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기 두 분 맞습니까? 그 두 당도 똑같은 절차 거의 비슷하죠. 지금 이게 당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변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통합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각 언론에서 혹시 이견이 있는 뭐가 있느냐, 뭐 안 대표, 유 대표 또는 저 박수원 대표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예. 거 굉장히 언론이 많이 주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대변인 논평이 나갈 때 대변인들끼리 이제 기본적인 논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집필하는 대변인이 누군가 초안을 쓰면 예, 그 예. 초안을 어느 정도 같이 논의를 해서 협의하에 다 나가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예민한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 대표하고 구두로 설명도 하고 해서 그 기조에 맞춰서 이제 예. 나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도 그건 바른미래당의 그 당의 입장이 나가는 거죠. 물론 그게 그 뭐 제 이름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대변인 이름으로 나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결국은 당의 입장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대변인들의 발표 장면 보잖아요. 정말 말도 말 잘하고 글도 너무 잘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보면 야 정말 대변인 멋지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번씩 설화를 겪다 보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분명. 이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홍지만 대변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게 상황이 좀 악화됐는데 자 이규영 부대변인, 예. 그 우리 김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개인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국당의 공식 논평입니까? 일단 형식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예. 공식 논평인 건 맞는데 예. 그 공식 논평 내용 중에 예. 사견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거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아까 김현 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위에 대표라든지 수석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조율이 안 거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럴 경우에는 예, 예. 당연히 공식적인 입장,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있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 대변인과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논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정돼서 대변인이 새로 수정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변인쯤 되면 예. 보통은 뭐 미리 이야기를 한다 그러지만 본인들이 판단해서 미리 대표나 수석 대변인에게 조율하지 않는 이상 본인들의 이름이 자꾸 수정시 그대로 다 대부분 다 나갑니다. 예. 실제로 대변인 논평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당 중앙의 생각과 다르다. 그럴 때는 아마 다시 논평을 수정해서 예.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어저께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엠바고 걸고 자료를 배포한 시간대가 1시 반경이고요. 그다음 티탐 후에 이제 그 일반인들까지 이 내용을 알게 된 것은 3시 반에서 4시 사이입니다. 3시 반이 좀 네, 지났습니다. 예, 4시 3시 반에서 가까이. 4시 사이인데 중요한 것은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의 가장 예민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전 국민의 관심사를 중앙지검에서 발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다라고 치부를 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잘못이고요.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당일날 수정을 했어야죠. 당일날 내렸어야죠. 하루 지나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 논평을 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침에 그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대응이 예를 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게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하루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그 다음 날 이제 이걸 바로 잡은 예,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불쌍하다는 논란인데 이것이 가장 심각한 자유한국당에 내재되어 있는 인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내부적인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들은 좀 알 수 없지만 좀 늦었다는 부분을 좀 지적하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는데 정유섭 의원이 또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부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또 다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좀 조정, 수정 뭐 이런 과정을 좀 진화를 한 것 같은데 이외에 정유섭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던데. 제가 보기에 정석 의원의 전체 발언을 보면 예.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체도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지만 예. 어쨌든 그 당시에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당시 배에 있었던 사람, 배에 대해서 운행에 있었던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직접적인 책임이고 간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일부분만 물론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일부분만을 가지고 발언을 확대해서 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정 의원께서 무슨 해명을 하거나 혹시 사과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저는 그 당시 바로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 없었죠. 정유섭 의원의 이야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예. 그 당시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입이 이거 아니 근데 한 말씀 먼저 하시죠. 우선 엠바고라는 단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제한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사실 자유한국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 논평에 한 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낱말이나 뭐 작구 정도를 뭐 수정했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만은 큰 프레그룹 문단을 아예 하나 드러내고 새로 넣고 이렇게 되면요. 그 논평에 대해서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낫습니다. 예. 사과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직 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이게 지금 세월호 문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자유한국당이 승복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수용하고 있지 않는 집단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부분 눈치를 상당히 보긴 하지만 불쑥불쑥 이런 식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예, 먼저 제가 듣고 이제 그다음에 홍지만 대변인이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이죠. 예. 그게 이제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정유섭 의원이 2016년도에 그 최순실 국정조사 할 때 대통령은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하면 7시간 놀아도 괜찮다라고 발언해서 물의를 일으킨 분이 오늘 또 이제 논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탓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뭐 제지를 했다고 예, 돼 예. 있잖아요. 잘못된 발언이라고 질책을 했는데 제가 직전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그대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홍지만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전 의원입니다. 전. 제가 한마디만 그럼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네. 홍지만 아니, 홍지만 대변인의 잘못된 논평은 후에 수정이 됐지만 아마 이런 점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유언비어처럼 나돌았던 게 7시간 관련해서 정윤회 씨와의 미래설이나 종교식 참석설, 프로토콜 투약설, 미용 시술설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인 유언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김 대변인 준비하세요. 저기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 예. 전 대표 네. 드디어 한다고요? 제가 정말 나오실 때마다 여쭤봅니다. 네. 예. 맞습니까? 다음 주 초에 결심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날짜하고 이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 뭐 입장을 밝힐 걸로. 출마하는 걸로. 제가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출마로 해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네. 자, 아직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자, 민주당은 일단 3파전 양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다자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양자 구도가 될 수 있겠지만 승산이 있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우선 승산은 따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제1번이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서울시가 7년입니다. 이 7년 동안 서울시가 과연 얼마나 변했고 서울 시민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마를 한다면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중도 세력을 확장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이른바 제3세력, 대한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 네.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부산시장을 출마해서 지역 구도를 깨겠다. 이런 거에 도전했던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도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된다면 예.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한 세력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 이거에 도전하는 그리고 서울시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요. 사실 당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들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은 이제 박원순 시장 그리고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3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서로 이제 대항마는 안철수 전 대표의 대항마는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파전 양상 나중에 이게 단일화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시나리오입니다만은 어떻게 될 것으로 지금 저는 세 분이서 경선해서 그중에 이기는 후보가 나와서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하고 경선을 치르게 될 텐데 다만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어떻게 되느냐도 놓고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후보를 못 내는 거 보면 말이 좋아 연대이지 후보가 안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는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고 지금 경기도의 경우도 지금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뚜렷하게 좀 이렇게 해볼 만한 후보가 지금 현재 없는 거고 인천의 경우는 물론 뭐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있다고는 하지만 유정복 시장 현 시장이 있는 거고 또 제주도도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유효한 후보 없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원희룡 현직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특정 정당으로 들어갈 거냐 이제 그 물밑에서 치열한 그런 이제 그 구애 작전이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볼 때는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세월호 문제나 아니면은 개헌을 둘러싼 공방이나 아니면 당내 경찰에 대해서 정말 험한 말을 한 것을 두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아요. 좀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의 영역을 확대 강화시키는 세력이 예. 누구이고 어떤 후보로 가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갖고 선택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자유한국당 쪽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쪽은 이제 서울시장급 인사가 있다. 이제 그전에도 계속 뭐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영입 작업을 했는데 다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실패를 했는데 마지막 뭐 히든 카드 숨겨놓은 게 있을까요? 홍준표 대표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이름을 실명을 검명하지 않았는데요. 물론이죠. 예, 저도 오늘 직접 만났거든요 대표님을. 예. 그랬더니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예.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논의 중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뭐 여러 명을 이렇게 접촉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 예. 어쨌든 조만간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전략공천 반발 그 부분 어떠세요? 다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겠다고 지금 예. 안상수 전 시장도 그렇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항상 반발이 있을 수가 있을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천에 배제됐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분리로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그 항상 자신들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다 차찬소의 태풍으로 끝나게 됐고 예. 그 공천이 과연 공정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전체 당의 입장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공심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경우들은 저도 예를 들어서 뭐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지방의회,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 공천을 해보지만 예. 항상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발을 하기 마련입니다. 예.
중진들은 조기 일부 중진입니다. 조기 예. 선대위를 좀 꾸려라. 예,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일부 중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홍 대표의 뭐 어떤 그 지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사적인 이익 내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그게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당의 공식 입장이 될지는 예. 의문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기 김철근 대변인께 줄게요. 저기 연대 얘기를 잠깐 하셨거든요, 김 대변인께서. 예. 이거 또 이야기 나왔어요. 유승민 저기 공동대표가 잠깐 언급한 건데 서울시장과 제주지사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한 것 같은데 당내 혼선이 아직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는 없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 단지-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단지 유승민 대표가 어제 예.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느냐. 예. 이건 사실은 그 아까도 이제 그 원희룡 제주지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희룡 제주지사가 1대1 구도가 되면 그 당에서 가능한 당적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받아서 유승민 대표가 어떻게든 원희룡 지사를 좀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당내 반발과 민심이 혹시 뭐 야합으로 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 전제를 달고 전제를. 예, 전제를 달고 그래도 마음은 좀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아침에 박주선 대표님이나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예. 강력하게 말씀을 했고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그리고 켜보도록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예. 그 연대 관련해서 이건 꼭 좀 소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우상호 의원이 난데없이 그 연대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안철수 전 대표 보고 사과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말은 유승민 대표가 했는데 왜 안철수 대표한테 사과라고 하는지 물론 본인을 안철수하고 동등하게 놓고 자기 급수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연관관계 전혀 없잖아요. 예, 혹시 아세요? 그 부분? 저도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네. 사실관계 확인을 좀. 확인했습니다. 같은 당이 있으니까 뭐 예,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십니까? 자, 나중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간 많지 않은데 평화당과 정의당 이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요 카드가 이제 어떻게 나중에 그 국회 운영 과정에서 작용을 할지, 특히 이제 개헌이랄지 중요한 뭐 현안들 법안 처리에 있어서 어느 당으로 좀 협력을 해줄지, 물론 그 안에서도 공통된 의견이 나와야 되겠지만 민주당 입장은 어때서 좀 반기는 쪽입니까? 일단은 정의당 입장에서 한 번도 원내 교섭단체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내 교섭단체를 통해서 국회 운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경험하고 싶다라는 게 속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뭐 후보 간의 연대 이거는 뭐 또 사실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온전하게 이제 원내에서 그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활동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예. 뭐 정의당과 민평당은 사실은 뭐 남북 통일 문제나 예를 들어 경제 정의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저희랑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나 아니면 개헌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좀 있다고 보고 예. 또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좀 진보적인 의견을 낼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평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그런 예. 관계이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을 뭐 민주당의 이중대니 삼중대니 이런 말로 좀 폄훼하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적폐를 청산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적폐를 두둔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평화를 갈구하는 세력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기준 짓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두 분 중에 한 번만 좀 짧게만 해주시죠. 민주당의 왼쪽에 정의당 1소대 플러스 오른쪽에 평화민주당 1소대를 합쳐서 민주당 이중대 놓을 밖에 더 하겠습니까? 금방 이중대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네. 결국 이중될 겁니다.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원래부터 그 노동조합 지지를 받는 골수분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념 정당에 가깝고요. 근데 평화당은 오히려 지역 정당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의당의 당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받아줄지,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이념을 가지고 많이 일치돼 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 바닥까지 잘 일치가 될지는 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